병원에서 약을 처방받기 전에 집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걸 아셨나요? 이 시기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진단과 처방이 아니라 집에서 매일 반복되는 환경과 습관입니다. 똑같이 약을 처방받아도 가정에서 어떻게 환경을 만들어주느냐에 따라 아이의 변화 속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환경 정비부터 시작해서 학교까지 이어지는 9단계. 행동치료 로드맵을 오늘 저녁부터 따라 할 수 있게 순서대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 시기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어떤 새로운 정보를 더 보느냐가 아니라 지금 알고 있는 것부터 순서대로 적용하는 일입니다. 유튜브 영상도 보고 책도 여러 권 읽으셨을 거예요. 환경을 바꿔야 한다더라. 칭찬을 잘 해줘야 한다더라. 스티커판이 좋다더라. 다 맞는 말인데 막상 오늘 저녁에 뭐부터 해야 하는지는 아무도 순서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가장 먼저 손 떼야 할 3가지부터 정확한 순서로 짚어드릴게요. 1단계는 환경 정비입니다. 아이 입장에서 보면요. 책상 앞에 앉아도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이 다 신경 쓰입니다. 옆에 놓인 장난감, 창밖에서 들리는 소리, 책상 위에 쌓여있는 다른 과목 책들까지 전부 자극으로 들어옵니다. ADHD 아이는 이런 자극의 또래보다 훨씬 취약해서 집중하려고 마음먹어도 산만함 때문에 정작 해야 할 과제를 놓치는 일이 잦습니다. 풀어야 할 문제집을 펼쳐놓고도 옆에 있는 장난감을 만지다가 어느새 창밖을 보다가 결국 한 문제도 못 풀고 시간만 흘러가는 시기입니다. 이건 아이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자극을 걸러내는 게 또래보다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책상 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지금 풀어야 할 문제집과 필기구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치워주세요. 시각적인 자극뿐 아니라 청각적인 자극도 함께 줄여야 합니다. 가림막을 세워서 시야를 좁혀주거나 백색 소음이나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으로 주변 소리를 차단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한 가지만 바꿔도 아이가 과제 앞에서 버티는 시간이 눈에 띄게 길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저녁 책상 위를 한번 둘러봐 주세요. 지금 당장 치울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환경만 바꿨다고 끝이 아닙니다. 시간 감각도 같이 잡아줘야 해요. 2단계는 시각적인 일과표와 타이머입니다. ADHD 아이들에게는 시간이 흐르는 걸 잘 못 느끼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30분이 지났다는 걸 몸으로 느끼지만 이 아이들에게는 시간이 그냥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빨리 씻고 나오라거나 곧 출발해야 한다는 말은 아이에게 거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이는 게으름을 피우는 게 아니라 정말로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가늠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대신 그림으로 된 일과표를 현관에 붙여주세요. 양치하기, 옷 입기, 가방 챙기기를 순서대로 그림 카드로 만들어두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다음에 뭘 해야 하는지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눈에 보이는 타이머를 더해주시면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타이머는 눈에 안 보이는 시간을 보이게 만들어주는 안경 같은 것입니다. 20분짜리 타이머를 맞춰두면 시간이 줄어드는 게 눈으로 보이니까 막연하게 빨리 하라는 말보다 마감이 다가온다는 걸 훨씬 분명하게 인지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시각 일정표와 시각 타이머는 문제 행동을 줄이고 과제 수행 행동을 늘리는 효과가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방법입니다. 일과표와 타이머를 같이 붙여두기만 해도 매일 아침 같은 잔소리를 반복하던 시간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일과표를 만들어줘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는 따로 있어요. 3단계는 과제를 잘게 나누는 일입니다. 방 청소해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른은 자연스럽게 순서를 떠올립니다. 바닥에 떨어진 것부터 줍고 책상을 정리하고 마지막에 쓸고 닦으면 되겠다고요. 하지만 ADHD 아이는 머릿속에 한꺼번에 담아둘 수 있는 일의 양이 또래보다 적습니다. 방 청소라는 말 안에 들어있는 여러 단계를 한 번에 떠올리지 못하니까 시작도 하기 전에 막막해져서 그냥 멍하니 앉아있게 되는 겁니다.
부모님 눈에는 시키는 걸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 머릿속에서는 뭐부터 손을 대야 할지조차 정리가 안 된 상태인 겁니다. 이건 아이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머릿속 처리 용량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지시는 한 번에 딱 하나의 행동으로 쪼개서 주세요. 방 청소 대신 책상 위에 있는 쓰레기만 먼저 버려줄래?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한 가지를 끝내면 그 다음에 다시 한 가지를 더 얹어주시면 됩니다. 작게 쪼갠 과제 하나를 끝낼 때마다 아이는 작은 성취감을 느끼고 그 성취감이 다음 과제로 넘어갈 힘이 됩니다. 처음에는 단계가 너무 작아서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이 작은 성취가 쌓여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힘이 생깁니다. 여기까지가 가장 먼저 만들어야 할 기반입니다. 자극을 줄인 환경, 시간을 눈으로 보여주는 일과표와 타이머, 그리고 한 번에 하나씩 쪼갠 지시. 이 세 가지만 자리를 잡아도 아이가 과제 앞에서 버티는 시간과 스스로 시작하는 빈도가 분명히 달라집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저녁 책상 정리 하나만 시작해도 첫걸음을 뗀 겁니다. 환경과 일과가 자리 잡았다면 이제는 행동 그 자체를 다루는 단계입니다. 특히 부모님들이 가장 헷갈리는 아이가 떼쓰며 나자빠질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부터 짚어볼게요. 마트 장난감 코너 앞에서 아이가 바닥에 누워버립니다. 발을 구르고 소리를 지르고 주변 시선이 다 쏠립니다. 옆에서는 다른 손님들이 쳐다보고 부모님은 그 시선까지 견뎌야 합니다. 이 순간 칭찬을 해줘야 하나 무시를 해야 하나 아니면 강하게 혼을 내야 하나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책에서는 무시하라고 하고 어떤 글에서는 끝까지 받아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순간을 실제로 넘기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먼저 4단계, 즉시 보상 시스템입니다. ADHD 아이의 뇌는 보상이 늦게 오는 걸 잘 못 견딥니다. 나중에 받을 큰 칭찬보다 지금 바로 받는 작은 보상이 훨씬 강하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떼쓰는 행동 자체를 혼내는데 집중하기보다 떼쓰지 않고 버틴 짧은 순간을 그 자리에서 바로 포착해주는 게 핵심입니다. 많은 부모님이 떼쓰기가 다 끝난 다음에야 그만해줘서 고맙다고 말하는데 그때는 이미 너무 늦습니다. 아이의 머릿속에서 그 순간과 보상이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마트 장면으로 가볼게요. 아이가 누워서 소리를 지르다가 잠깐 숨을 고르며 조용해진 그 몇 초가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기회입니다. 지금 잘 참았다고 말하며 미리 챙겨둔 스티커판에 스티커를 바로 붙여줍니다. 스티커가 일정 개수 모이면 미리 정해둔 작은 보상으로 바꿔줍니다. 떼쓰기가 완전히 끝나길 기다렸다가 나중에 칭찬하는 게 아니라 떼쓰는 와중에도 보이는 아주 작은 멈춤을 즉시 잡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는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잠깐 멈추는 게 더 빨리 원하는 걸 가져온다는 걸 몸으로 익히게 됩니다. 여기에 5단계, 이러면 이렇게 한다는 규칙을 미리 정해두는 방법을 더하면 효과가 한층 커집니다. 떼쓰고 싶어지면 숫자를 5가지 세면서 기다린다처럼 충동이 올라오는 상황에서 할 행동을 아이가 평소에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화가 나기 전에 미리 짜둔 규칙이라 정작 그 순간에는 다시 생각하고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정이 솟구치는 와중에 새로운 결정을 내리는 건 어른도 어려운데 그 부담을 미리 없애두는 셈입니다. 이 방법을 실제로 적용한 연구에서 ADHD 아이들의 충동을 참는 능력이 또래 일반 아이들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적용했을 때는 충동을 참는 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약만 먹는다고 끝이 아니라 미리 정해둔 규칙 하나를 더하면 약 없이도 순간을 버티는 힘이 더 단단해진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5가지 세는 그 짧은 시간조차 아이에게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며칠은 부모가 옆에서 같이 숫자를 세어주며 규칙을 몸에 익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트 장면에 다시 적용해 볼게요. 장난감 코너에 들어가기 전에 아이와 이미 약속을 해둔 상태입니다. 사고 싶은 게 생기면 화내지 않고 5을 센 다음 엄마에게 말한다.
아이가 누워서 소리를 지르다가도 그 약속을 떠올리고 숨을 고르는 순간 부모는 스티커로 그걸 바로 확인시켜줍니다. 규칙과 즉시 보상이 같이 움직이면서 같은 상황이 점점 더 짧게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떼쓰는 순간 가장 빠른 효과를 내는 건 혼내는 말이 아니라 작은 행동에 대한 즉각적인 칭찬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6단계입니다. 떼쓰는 중간에 지적하고 비난하면 아이는 더 불안해지고 증상은 오히려 심해집니다. 반대로 5분간 가만히 앉아 있었다는 정도의 아주 작은 좋은 행동을 그 즉시 구체적으로 말로 짚어주면 변화가 가장 빠르게 나타납니다. 잘못한 행동을 길게 설명하는 대신 잘한 순간을 짧고 분명하게 짚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아이를 주눅 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한 걸 못 본 척 넘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순간 아이의 뇌가 가장 잘 받아들이는 신호가 비난이 아니라 칭찬이라는 사실을 활용하는 겁니다. 혼내는 말 한마디를 아끼고 잘한 순간 한마디를 더 건네는 것만으로 같은 상황이 다르게 풀립니다. 부모가 더 엄격해서가 아니라 아이의 뇌가 반응하는 신호를 더 정확히 골라서 쓰는 것뿐입니다. 정리하면 떼쓰는 순간에는 3가지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멈추는 그 짧은 순간을 스티커로 바로 잡아주는 즉시 보상, 화내기 전에 미리 정해둔 이러면 이렇게 한다는 규칙, 그리고 잘못보다 작은 잘함을 먼저 짚어주는 즉각 칭찬입니다. 이 3가지가 같이 작동하면 떼쓰는 빈도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떼쓰기가 시작되더라도 끝나는 시간이 눈에 띄게 짧아집니다. 집 안에서의 행동이 자리 잡았다면 이제는 부모님 혼자가 아니라 학교, 그리고 부모 자신의 훈련까지 넓혀야 할 차례입니다. 집에서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학교나 친구 관계는 또 다른 문제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7번째 단계는 사실 아이가 아니라 부모님이 먼저 바뀌는 단계입니다. 미국 소아과학회는 학령전기와 초등학생 시기 ADHD 아이에게 가장 먼저 권하는 치료법으로 부모가 먼저 받는 훈육 트레이닝을 꼽습니다. 새로운 약도 아니고 새로운 기관도 아니고 부모가 아이의 행동에 반응하는 방식을 먼저 훈련받는 것이 1차 치료라는 뜻이에요. 그 결과는 숫자로도 확인됩니다. 부모가 이 훈련을 받으면 아이에 반항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이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50%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효과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오래 유지됐습니다. 약을 먹이는 것도 아니고 아이를 어딘가에 맡기는 것도 아닌데 부모가 반응하는 방식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 아이를 가장 강하게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전문가도 아니고 약도 아니고 매일 곁에 있는 부모님이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환경을 바꾸고 일과를 잡고 토큰 경제와 칭찬으로 떼쓰는 순간까지 다뤄온 모든 과정이 결국 부모님이 직접 훈련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낸 셈입니다. 여기서 많은 부모가 놓치는 게 있습니다. 아이의 사회성이 부족해 보이면 흔히 사회성 훈련 수업에 아이만 보내면 된다고 생각하시죠. 친구를 사귀는 법을 배우는 수업이니 아이만 다녀오면 나아질 거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국제적인 연구를 모아서 살펴본 결과는 다릅니다. 아이 혼자 받는 사회성 훈련만으로는 친구를 사귀는 기술이나 전반적인 행동이 눈에 띄게 좋아진다는 근거가 약했습니다. 아이 입장에서 보면요. 친구 사귀는 방법을 몰라서 어울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방법을 알면서도 막상 그 순간에 떠올려 쓰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효과가 확인된 쪽은 따로 있었습니다.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그룹 프로그램일 때만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아이만 따로 보내는 수업과 부모가 같이 배우고 집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도와주는 프로그램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든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인지 훈련과 사회성 훈련에 부모 교육까지 함께 묶은 프로그램을 적용했더니 아이의 충동적인 행동과 부주의함이 줄고 부모와 교사 모두가 아이의 사회성이 좋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8번째 단계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회성 훈련은 아이만 보내는 수업이 아니라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마지막 9번째 단계는 학교와 집을 연결하는 일입니다. 집에서는 토큰 경제와 즉각 칭찬으로 분위기가 잡혔는데 학교에서는 다른 기준으로 지내고 있다면 아이는 매번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행동인데 집에서는 칭찬받고 학교에서는 지적받는 일이 반복되면 아이는 어느 쪽 기준을 따라야 할지 알 수가 없거든요. 이때 쓰는 방법이 학교와 집이 같은 기준으로 매일 체크하는 표입니다. 담임 선생님이 그날 아이의 행동을 짧게 체크해서 가정으로 보내고 집에서는 그 표를 보고 똑같은 기준으로 칭찬하거나 보상을 이어주는 방식이에요. 교사 입장에서도 평가하기 쉽고 아이 입장에서도 학교와 집의 기준이 같아지니 헷갈릴 일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이 방식을 학교와 가정에 함께 적용한 연구에서도 아이와 가족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됐습니다. 집에서 환경을 정비하고 토큰 경제로 행동을 잡아준 것이 학교에서도 똑같이 이어지도록 만드는 마지막 연결고리인 셈입니다. 그럼 이 9단계가 실제 하루에서 어떻게 한 바퀴 도는지 하루 일과로 같이 살펴볼까요? 여기까지 9단계를 하나씩 짚어봤지만 막상 우리 집 하루에 어떻게 끼워 넣어야 할지는 여전히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통째로 따라가면서 9단계가 실제로 어떻게 한 바퀴 도는지 보여드릴게요. 아침 7시 현관 앞입니다. 그림으로 된 일과표가 붙어 있고 옆에는 타이머가 놓여 있습니다. 일과표에는 양치하기, 옷 입기, 가방 챙기기가 순서대로 그려져 있고 아이는 말이 아니라 그림을 보고 다음에 뭘 해야 하는지 스스로 확인합니다. 부모님은 타이머를 20분에 맞추고 시작 버튼만 눌러줍니다. 이게 1단계 환경 정비와 2단계 일과표 타이머가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똑같이 반복되는 장면입니다. 오후 4시 학교에서 돌아온 직후입니다. 책상 위에는 오늘 풀어야 할 문제집과 필기구만 놓여 있고 다른 책이나 장난감은 미리 다른 곳에 치워져 있습니다. 부모님은 숙제 전체를 한 번에 시키지 않고 수학 문제집부터 펼치자는 말 한 가지만 먼저 건넵니다. 그 한 가지를 끝내면 그 다음 한 가지를 다시 건네줍니다. 환경 정비와 과제 세분화가 매일 같은 방식으로 이어지는 순간입니다. 숙제 중간, 아이가 갑자기 짜증을 내며 연필을 던지려 합니다. 이 순간 부모님은 미리 정해둔 약속을 떠올립니다. 짜증이 날 것 같으면 연필을 내려놓고 23번 쉰다는 약속을 화내기 전 평온한 시간에 아이와 미리 정해뒀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연필을 던지려다 멈추고 숨을 쉬는 그 순간 부모님은 바로 스티커판에 스티커 한 장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잘 멈췄다고 짧게 한마디 칭찬합니다. 혼내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지만 같은 상황이 훨씬 짧게 끝났습니다. 저녁 7시 마트에 들렀습니다. 장난감 코너에 들어가기 전 아이와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합니다. 사고 싶은 게 생기면 화내지 않고 5을 센 다음 말한다는 같은 규칙입니다. 아이가 그 약속을 떠올리고 멈추는 순간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스티커로 다시 확인시켜줍니다. 밤 9시 잠자리에 들기 전입니다. 오늘 모은 스티커를 함께 세어보고 정해둔 개수를 채웠으면 약속한 보상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 바꿔줍니다. 스티커는 다음 주로 미루지 않고 그날 안에 정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보낸 일일 체크표를 함께 확인합니다.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은 행동이 있으면 집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한 번 더 칭찬해주고 다음날 일과표를 미리 한번 보여줍니다. 이 하루를 보면 9단계는 따로따로 떨어진 9개의 숙제가 아니라 아침부터 밤까지 한 바퀴 도는 하나의 흐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흐름을 매일 지키기 위해 부모님이 고정적으로 챙겨야 할 것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매일 고정적으로 챙겨야 할 6가지입니다. 첫째, 일과표와 타이머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둡니다. ADHD 아이는 시간이 흐르는 걸 잘 못 느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일과표와 타이머의 위치와 등장 시간이 매일 바뀌면 그 자체로 새로운 정보가 되어 다시 헷갈리게 됩니다. 현관이든 책상 옆이든 한 자리를 정해두고 아침이라면 항상 같은 시각에 꺼내주세요. 둘째, 책상 위는 매일 같은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오늘 할 일과 필기구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다른 곳으로 치웁니다. 어제는 치워줬는데 다음 날은 그대로 두면 아이 입장에서는 매일 다른 규칙처럼 느껴집니다. 셋째, 지시는 하루 종일 한 번에 하나씩만 줍니다. 청소든 숙제든 똑같습니다. ADHD 아이는 머릿속에 한꺼번에 담아둘 수 있는 일의 양이 또래보다 적기 때문에 아침에는 잘 쪼개졌다가 저녁에는 한꺼번에 몰아서 시키면 저녁 시간에만 다시 멍해지는 일이 반복됩니다. 넷째, 스티커는 그날 모은 만큼 그날 또는 미리 정해둔 요일에 반드시 정산합니다. ADHD 아이의 뇌는 보상이 늦게 오는 걸 잘 못 견디므로 정산을 며칠씩 미루면 스티커를 모으는 행동 자체가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그날 모은 건 그날, 늦어도 약속한 요일에는 꼭 보상으로 바꿔주세요. 다섯째, 약속은 화가 난 순간이 아니라 평온한 시간에 미리 정하고 처음 며칠은 부모님이 옆에서 같이 연습해줍니다. 감정이 솟구치는 와중에 새로운 규칙을 정하려고 하면 어른도 어렵습니다. 저녁 시간이나 주말처럼 마음이 편안할 때 미리 약속을 정해두는 것이 매일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순서입니다. 여섯째, 학교에서 오는 일일 체크표는 매일 확인하고 학교와 같은 기준으로 반응해줍니다. 어떤 날은 확인하고 어떤 날은 넘기면 집과 학교의 기준이 다시 어긋나면서 아이는 또 헷갈리게 됩니다. 이 6가지는 하루도 빠짐없이 챙겨야 효과가 누적됩니다. 어느 하루 건너뛰었다고 무너지는 건 아니지만 매일 반복될수록 아이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있게 되고 그 예측 가능함이 바로 안정감으로 이어집니다. 환경을 정비하고 일과표와 타이머를 같은 자리에 두고 과제를 하나씩 쪼개주는 것이 하루의 기반이고 그 위에서 즉시 보상과 약속, 칭찬으로 떼쓰는 순간을 다루고 마지막으로 부모님의 훈련과 학교와의 연결까지 매일 같은 흐름으로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흐름과 6가지가 매일 자리를 잡으면 9단계는 완성됩니다. 여기까지 9단계를 함께 짚어봤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단계는 책상 위와 주변 자극을 정리하는 환경 정비입니다. 2단계는 그림 일과표와 타이머로 시간을 눈에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3단계는 큰 일을 한 번에 하나씩으로 쪼개는 과제 세분화입니다. 4단계는 멈춘 순간을 스티커로 바로 잡아주는 즉시 보상입니다. 5단계는 화내기 전에 미리 정해두는 이러면 이렇게 한다는 규칙입니다. 6단계는 지적 대신 작은 자람을 짚어주는 즉각 칭찬입니다. 7단계는 부모님이 먼저 받는 부모 관리 훈련입니다. 8단계는 아이 혼자가 아니라 부모가 함께하는 사회성 훈련입니다. 9단계는 학교와 가정이 같은 기준으로 체크하는 일일 보고표입니다. 이렇게 9가지가 하나로 이어지면 9단계가 완성됩니다. 이 순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실 부모님들이 막막했던 이유는 정답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그 순서를 몰랐던 것뿐입니다. 9가지를 한꺼번에 다 해내야 한다는 부담은 잠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순서대로 하나씩 자리를 잡아가면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잘 못해온 게 아니라 그저 다음에 뭘 해야 할지 보이지 않았던 것뿐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저녁 책상 위를 한번 정리해보는 것. 그 작은 한 걸음이 시작입니다. 한 단계씩 자리를 잡아갈 때마다 아이도 부모님도 분명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 영상이 그 첫걸음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공유로 다음 걸음도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애써주신 부모님을 응원합니다.